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대응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3월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력으로 우리 시장 양호하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이 사이드카가 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지금 공조가 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국에서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응은 없지만 여전히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전일 급락을 보였죠.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팬데믹 현상이다라고 인정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랑 중국은 좀 나은 편인 게 중국은 거의 회복이 끝나가는 구간이죠.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데 워낙 투명성 있게 하다 보니까 투명하게 하다 보니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재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추가적으로 이제 제한돼 있는 여행 제한과 경고 같은 부분은 재평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좀 빠르게 좀 해소가 되어가는 국가들인데 나머지 쪽이 이제 시작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인 거고 이탈리아랑 이란도 이제 우리나라 뒤쪽을 이어서 달려오는 국가들이고 일본은 여전히 좀 너무 폐쇄적으로 숨기는 게 많은 것 같고 중국하고 똑같은 의심을 받고 있죠. 일본은 좀 숨기는 게 많은 거 아니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영란은행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를 이제 0.75 75%에서 이제 0.25로 또 강력하게 또 0.5% 포인트를 인하했죠. 그리고 300억 파운드 정책 지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도 이제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고 영국이 이렇게 따로 쓰는 건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EU에서 따로 떨어나왔기 때문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ECB에서 정책을 펼치는데 금리는 이미 바닥이에요.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유럽 22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보다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QE를 확대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이제 회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얘기가 잘 되면서 미국 시작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다들 공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밀렸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현상이다라고 해서 신종플루 이후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의 제한급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죠. 시작 자체는 좋았어요. 그렇게 미국장이 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선반영된 부분과 그리고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 영향력이 있다고 했죠. 생각보다 이제 덜 밀리는 건 맞지만 미국장 아예 땅굴 파고 들어간 거에 비하면 좀 덜 밀리는 구간이죠. 역시나 우리나라도 현재 구간은 이제 공포 구간이란 말이에요. 공포 구간이면 투매성 움직임이 나서 더 밀리는 게 정상인데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아침부터 이제 기관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방어해준 영향력도 있고 선물옵션 만기일 영향이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전부터 적극적으로 또 풋옵션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양호했었는데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1800포인트 부근까지도 위협한 이유는 이제 역시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중국과 한국은 이제 상황이 개선되니까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한과 경고를 이제 한국은 재평가, 우리나라는 이가 더 중요하겠죠. 재평가하겠다. 이게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행경보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여행을 재고해봐라라는 수준이고요. 대구 쪽이 이제 4단계 여행 금지. 대구는 좀 특별하죠. 그래서 4단계. 그래서 빠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그리고 일본은 지금 자꾸 뭔가를 숨기고 은폐하고 하고 있는데 얘네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신뢰성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우리 진단키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정신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좋은 예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투명하다라는 부분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글로벌 시각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빠르게 이제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줄어드는 것도 또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조심해서 이 시기만 마무리 시기만 잘 넘겨서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확진자분들이 마스크 사러 나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격리돼 있으신 분들이 너무 이제 갑갑하신 건 알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위기를 같이 넘겨보자고요. 요거만 잘 넘기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이 너무 느리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주요국이 통화 정책이 저렇게 다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맞춰서 대응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0.25%포인트 이거는 뭐 당연히 이달에도 할 수 있는 거였고 미리 긴급 소집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였고 근데 당장 큰 효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0.5%포인트를 내리자고 하니 한국은행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1%를 이탈하게 됩니다. 현재 1.25%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0.5%포인트를 인하하면은 0.75가 되죠. 1%를 깨고 내려가는 게 되죠. 지금이 사상 최저금리예요, 우리나라는. 1%를 깬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제로금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욕을 계속한다, 뭐 정부에 비판을 한다 이런 것보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제가 이거 작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그 1.5%에서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사상 최저가 된다. 그러면은 2019년 안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거고 이제 2020년에 여기서 이 사상 최저금리 1.25% 여기까지는 같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1회는 가능하다 0.25 해서 그럼 1%가 되면 여기까지는 가능 1%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거 작년에 한 6개월 됐죠 말씀드린 지 작년에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은 좀 비컷을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여론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국은행이 고민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래서 빠르게 0.25를 먼저 내리고 1%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황 봐서 대응하겠다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은 뭐 시장이 조금 빠른 반응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긴급 소집은 없었습니다. 4월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추경 요것도 말씀드린 지 몇 주가 제가 말씀드린 지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조 7천억 뭐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증액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이걸로 안 되고 더 이제 증액을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추경은 기존에 말씀드렸지 신속함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거 신속한 집행이 우선이지만 이제 과감하게 추가적인 지원 증액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뭐 국회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집행할 거면은 이미 지난달에 집행을 했어야죠. 빠르게 집행을 하고 증액은 추가적인 지원은 그거는 이번 달에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역시나 신속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결정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추경 같은 경우는 뭐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게 뭐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속도를 좀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 보자고요. 집행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증액 11조 7천억이냐 아니면 증액이 되느냐 요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기일날 예상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점점 뭐 그 이틀 전과 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죠. 원래 2000포인트 정도였는데 포지션이 변하면서 뭐 2000포인트 열려는 있는데 가능성이 좀 낮아졌고, 가능성이 제일 낮았던 부분이 원래 1950 전후 요런 정도 1850에서 1950 요런 사이가 조금 확률이 좀 낮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 확률이 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는 풋옵션 정리가 나오고, 그리고 기관에서 이 풋옵션 매도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손실이 좀 커지는 구조인데, 기관에서 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슈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은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보면은 마감 동향에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 이렇게 살짝 나오고, 오후 시장에 반등 살짝 내놓고, 요거는 그 영향이죠. 1시 이후니까 아까 사이드카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요 프로그램 매매를 이제 5분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리고 5%딱 찍었다가 아니고 5%를 이제 1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이드카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수에 이제 뭐 과도한 이제 뇌동 매매를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있는 제도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지수 기준으로 5%입니다. 그래서 이때 1시 조금 넘어가지고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그때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마감 동향의 기관이랑 해가지고 살짝 들어 올리기는 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살짝 들어서 지금 뭐 1810포인트대였는데 1830 중반까지는 올려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는 뭐 저점보다는 약 1% 정도? 1% 약간 안 되긴 하는데 1%라고 할게요. 1% 정도 낮은 지수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뭐 나름대로는 뭐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선방한 걸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장중 동향으로 종가보다는 이 종가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릴 수 있던 원동력은 이제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만기일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급만 보셔도 오늘 같은 경우도 풋옵션을 뭐 굉장히 많이 뭐 외국인들이 청산을 했고, 기관은 여전히 뭐 양매도, 기관은 보통 기본 포지션 양매도니까요. 양쪽을 매도하고 있고, 오전부터 기관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면서 좀 방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기자회견 이후에 좀 내려놓은 감이 있어요. 기관 쪽에서. 오늘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려놓은 게 있고, 좀 특이한 동향이라면 외국인들이 코스닥 주식을 이제 1454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단발성 이슈는, 단발성으로는 그렇게 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했죠. 이게 연속성을 갖고 들어오면은 외국인도 코스닥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단발성 이슈는 조금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냥 저점 매수했으니까 좀 담아놨구나, 작은 금액 담아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선물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요 사이 정도를 이렇게 예상했는데, 요 구간보다 약간 더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나면 이제 뭐 내일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고 하니까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날 뭐 항상 자주 하는 거 있죠. 공포감 만들기. 요 구간만 뭐 요런 구간 정도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데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기존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하락 파동이 한 번 있었고 반등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오는데, 강하면은 한 요 정도, 이렇게 2175포인트 흔들기 정도로 나오면 이건 정말 강한 거고, 1번 강한 거고, 보통은 이렇게 저점을 살짝 높이는 요 정도, 아니면 저점이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요 정도만 돼도, 그래서 요렇게만 되는 2번 구간이 나와도 양호하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해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2번 구간이 나오는 건 2100포인트 흔들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약할 경우에 하락 N자형 형식으로 요 저점을, 기존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2000포인트 좀 아래로 1950포인트 흔들기 정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내려갈 경우 이 구간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보다 한 뭐 약 100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만 해도 2월 뭐 중순 정도까지만 초중순 요 정도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던 국가였죠.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부에 뭐 건의를 하고 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쪽은 과거부터 잘해왔던 부분이에요. 이번에만 잘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스템을 잘 갖춰놨어요. 의료보험 시스템 뭐 잘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아프면 바로 병원 갈 수 있잖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 가기 힘들죠. 비용이 엄청나니까. 보험 체계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잘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다 극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굳이 우리 시스템을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채찍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잘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대구 지역에서 갑자기 뭐 이건 인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 본인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너무 돌아다니셨죠. 그러니까 감염되신 분들이 내가 감염된지 모른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물론 이분도 몰랐겠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 큰 활동을 해서 좀 이분이 좀만 자제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31호분 계시죠.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커져서 요 정도까지 예상한 부분까지는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로 알파 플러스 알파로 반등 나온 다음에 문제가 된 거는 여기부터는 그거죠.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온 것은 이제 국제유가 사우디랑 이제 러시아의 이제 유가 문제. 여기에 미국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죠. 원래 미국과 사우디는 굉장히 그 원유 쪽으로 해서 돈독한 관계였고 무기도 많이 뭐 사우디가 사주고 했는데 미국이 이제 원유 생산국 1위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거죠. 사우디랑. 그래서 러시아도 야, 너네도 그럴 거면은 미국 우리가 한번 혼내주자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러시아는 이제 못마땅한 거죠. 사우디도 미국도 못마땅한 건데 사우디는 이제 야 우리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감산 해가지고 국제 유가 가격을 좀 올려서 먹고 살고 나서 그 다음 손보든지 하자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뭐 그렇게 이때 급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우디랑 러시아랑 감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150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펙에서 사우디 중심으로 한 오펙에서 100만 배럴, 비오펙에서 50만 배럴 이렇게 해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비오펙 쪽이.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사우디가 화가 나서 왜 말 안 들어? 우리 같이 살자는 거 아니냐? 나만 살자는 거 아니잖냐? 라고 하면서 사우디가 화가 나서 97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증산한다고 했다가 1200, 뭐 1200만 이상으로 또 증산한다고 1200, 뭐 70, 뭐 1230이었죠. 1230 이렇게 증산한다고 했다가 지금 1300만 배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얘기 나오는 게. 근데 이러면 사우디도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근데 강하게 얘기하는 요 상황을 보고 1000만 배럴 정도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이상 1230 역대 최고 생산량이 1200만 배럴이었는데 이렇게 강수를 두는 거 보면 비축분까지 풀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도 본인들이 증산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서로 최고의 강수를 든 다음에 언론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들도 이렇게 증산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원래 목표가 감산이었으니까. 4월 전이나 4월 전후로 해서 4월 초 전후로 해서 이게 발효되는 게 4월 1일이니까 이때 극적인 타결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리 얘기가 나와서 빠르게 해결되면 제일 좋은 거고 이것도 속도전으로 해서 빠르게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서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뭐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숙이고 들어가기 좀 어렵다 보니 대화는 지금 하고 있어요. 대화는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율이 잘 안 된 거죠. 대화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4월 전후로 해가지고 3월 뭐 하순이 됐건 4월 초가 됐건 요건 해결되기만 하면은 유가 부분은 뭐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러시아랑 사우디랑 그래서 요건 좀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 급락하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저렇게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셰일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셰일유
셰일가스 이쪽 셰일 업체들 쪽이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그냥 경기부양책 써서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망하지는 않게 해줄게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제 본인의 재선을 걸고서라도 이거는 막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세금 감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원 하원을 통과해야 되지만 기업이 망하게 하는 거는 아마 이거를 태클 걸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썩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환율하고 금 가격을 좀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어제 요거 좀 기분 나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190원 여기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요 이탈한 구간이 속임수 구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빠르게 이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오늘 이제 트럼프 발언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1200원대를 복귀를 했습니다. 환율이 빠르게 1190원 이하로 안정화를 보여야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조금 편안해진다. 그리고 이 아래서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다.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수출주 영향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렇게 뭐 내려와 있었는데 아주 이 정도면은 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뭐 현재 상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위쪽으로 올라와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1600 온스당 1650달러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안전자산 쪽으로 시장이 불안하면은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죠. 안전자산 쪽으로 해서 금, 뭐 달러. 지금 엔화도 그렇긴 한데 엔화 같은 경우는 요즘엔 안전자산이 자꾸 빼려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제외할게요. 기존에는 엔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채권 같은 경우가 안전자산이고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달러는 사실 정책적으로는 약세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공포감이 나왔는데 오늘 트럼프는 그럼 기자회견을 쓸데없이 한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원한 거는 요거를 짚고 갈게요. 트럼프한테 시장에서 원한 것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던가 좀 뭐 강력한 조치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양책을 좀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으니까 뭐 재난 정책이 재난 사태 선포든 뭐 이런 쪽을 하면은 뭐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한 것은 그 정도 강력한 부양책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적 완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세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원 하원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원에서 통과 안 되면은 말짱 꽝이잖아요. 최대한 트럼프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부분이 차라리 이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트럼프 뭔가 중대한 것을 발표한다고 해놓고, 강력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뭐 한 게 없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망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 영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했어도, 지금 뭐 글로벌 정책이 이제 공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감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병 관련 이슈는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중국에서 이제 애초에 여기를 이제 우한 지역을 좀 이제 폐쇄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을 조치가 너무 늦어서 뭐 500만 명 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가다 보니 퍼진 데다가 한국 같은 경우도 다수보다는 소수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집단이 있으면서 문제가 됐고 근데 중국하고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리고 연구 결과 뭐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기존 이제 같은 위도 뭐 상에서 이제 위치한 국가들 중에서 이제 온도나 뭐 환경이 비슷한 국가들 중심으로 이게 퍼져나간다라는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이탈리아, 이란 이런 쪽이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정확한 근거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질병 관련 이슈는 지나가는 중국이 이미 진원지가 이미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해결돼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콜센터 쪽에 문제가 한번 불거졌는데 그런 이슈들만 조금 잘 이제 케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해소가 되는 구간이고 질병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가 부분 쪽이 이제 이달 안에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 부분으로 인해서 질병 관련 쪽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기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 부양책 쪽으로 해서 좀 살려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유가 부분 해결되는지랑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시장에 나오긴 나오는데 시장의 기대감에 충족이 돼야 돼요.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부양책이 나오면 오케이. 근데 트럼프처럼 이제 말은 했는데 썩 신뢰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죠. 요렇게 정의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어디를 봐도 지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뭐 역사적인 뭐 저평가 구간이 어쩌니 뭐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 된 이유는 그냥 공포 구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공포 구간이라서 그런 거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한 게 없어요. 지금 마스크 실질적으로 나온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마스크 오브제 빼고는 나온 게 없어요. 추경도 아직이죠. 금리도 아직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꺼낼 카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추경 굉장히 늑장 부려갖고 한 달도 넘게 걸렸는데 아직도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고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 정도는 될 겁니다. 대신 우리가 글로벌 뭐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에 제대로 된 정책을 내기 위해서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최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꺾이기 전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면은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 뭐 전량 현금화를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지난 일 가지고 후회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하든 뭐라든 후회보다는 반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후회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후회하시는 분들은 이런 욕구가 많이 나와요.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이런 욕구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간에서는. 기존에 차라리 뭐 2000포인트 위쪽에서라도 뭐 현금화를 하겠다. 뭐 그렇다 그때라도 하셨으면은 지금은 오히려 뭐 매수를 봐야 되는 구간이 되는데 저점을 노리던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 최소한의 것을 회복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1950 회복할 때라도 매수하면 되겠죠. 저점 매수가 아니면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매도 구간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소외주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소외주도 약간의 반등은 나옵니다. 리바운딩이 나오면은 바운딩이 나올 때 손절을 하더라도 요때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건데 이렇게 바운딩이 나올 때 예를 들면은 기존에도 지금 유가 문제 나오기 전에 보세요.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오는데 하락 N자형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 모양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 구간에서 차라리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요 구간이 아니고요. 이거는 투매에 동참하는 거고요. 가장 비이성적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번이 됐던 다음이 됐던 언제가 됐던 이거는 내 매매 패턴, 매매 습관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지금 구간에서 뭐 당장 매도는 아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약간 조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도주 쪽을 많이 들고 있고 성장주 쪽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섹터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 섹터 내에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수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확인해가지고 약간의 포트를 조정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근데 요거는 반등 나오는 상황이랑 그때 봐서 하는 거지 지금 아래 구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만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소외주의 경우에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세요. 그럼 깔끔하죠. 주도주, 성장주 기존에 잘 나가던 좋은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럼 반등을 노려라. 첫 번째, 이런 반등을 노려라. 두 번째, 내가 소외주를 들고 있다. 이러면은 종목을 수평 이동한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거는 이제 시장 돌아가는 상황 보여드린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요건 것 같아요. 내 종목이 우량하고 좋다. 그럼 조금 지금 밀려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2200 종목 중에서 100 종목 빼곤 다 내려갔으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밀려 있는데 우량하다. 그럼 반등 나올 때도 우량한 놈들은 반등이 잘 나와요.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그때 생각을 하시고 종목 교체할 건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갈 건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외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지금 구간에서 그냥 같이 정리를 하고 수평 이동하는 게 맞다. 이거 구분 안 가시면 이제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확인하고 보는 게 유리한 시장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주도주 들고 있는 거 놓치는 거는 좋은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갈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참 뭐 어려운 장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까지는 뭐 쉽진 않은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 뭐 영상 잘 참고해서 대응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 지나면은 좋은 종목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여기까지 갔었냐라는 식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2008년에도 2008년 10월에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네. 2008년 10월에 역대급으로 이렇게 밀렸잖아요. 하락이 나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등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은 나와. 그렇죠. 2009년에도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8월 달에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이거 1900 이탈해가지고 1900만 이탈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거 1500 가는 거 아닙니까? 1300 가는 거 아닙니까? 뭐 1000포인트 깨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에이,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12시에 딱 이렇게 돼가지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오 자정 2번 지나가잖아요. 1년 내내 하락만 외치다 보면은 한두 번 정도는 맞겠죠. 근데 뭐 1300, 1000포인트 뭐 1500 너무 과한 공포심을 갖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그냥 주식을 안 했어야죠. 1년 내내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락에 대해서. 그분들은 애초에 주식을 안 했어야죠. 그분들은 애초에 안전자산만 매매를 하셨어야 되죠. 근데 올라갈 때는 내려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주식은 뭐 얘기하고 이제 와서 이제 내려갈 때 내가 맞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요거는 이 가능성이 나오려면은 전제를 깔아드려야 돼요. 어떻게 나오느냐? 유가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수개월 끌려간다. 이러면은 가능성은 조금 있죠. 가능성이 좀 생기죠. 질병 관련 이슈는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쪽을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유가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미국, 중국 혹은 요런 뭐 전쟁이 다 시작되거나 근데 지금 둘이 사이가 좋아졌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둘이 오히려 공조를 하는 느낌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 2011년 쪽에 그 유럽발 이제 금융위기 있었죠.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 당시 뭐 피그스니 뭐니 해가지고 2009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스는 뭐 원래 상습적인 디폴트 국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번에 이탈리아가 금리 인하를 하니까 아이 니네는 재정도 안 좋으면서 무슨 금리 인하냐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의 국가들, 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디폴트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조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유가가 뭐 한 뭐 수개월 동안 이어져서 뭐 올해 뭐 하순까지 간다던가, 여기에 뭐 이탈리아가 뭐 부도가 난다던가, 이런 정도 상황만 아니면은 그 정도의 뭐 공포심을 자극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질병 관련 이슈는 지나가도 유가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대신 이거는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하면 본인들은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전 세계를 같이 끌고 가긴 하는데 본인들도 지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원치 않을 겁니다. 사우디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뭐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유가가 계속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썩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구간에서 무작정 매도하기보다는 반등을 노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틀은 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장 뭐 지금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죠.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여기서 악의적으로 한번 밀어내려서 투매를 이끌어낸다?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투매를 이끌어낼 때 그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소외주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소외주는 빠르게 정리해서 교체하는 게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 질문 사항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외주를 정리하는데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면은 몇 퍼센트 정도까지가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개인 기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 따지면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매매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퍼센트 기준 상관없이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50%다 이래도 후회가 없어요. 이 50%를 소외주로 회복하는 것보다 주도주, 성장주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었고, 실제로도 회복이 더 빨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도주 같은 경우가 플러스 2배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뭐 쉽게 많이 말씀드리는, 예를 들면은 뭐 테스나 이런 종목, 반도체 종목 중에 뭐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리죠. 테스 같은 종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작년에 15,000원 요 구간 회복될 때, 8월에 말씀드린 거죠. 15,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은 이게 주도주 쪽으로 해서 좋습니다. 이거 저희는 10,000원 이하에서 들고 있다고 했어요. 자, 15,0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거 어디까지 갔어요? 28,800원까지 갔죠. 마이너스 50%여도 거의 본전 부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소외주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 9월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더 내려간 종목들이 더 많죠. 이 구간까지 장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일 때 더 내려간 종목도 많고 조금 올라온 척하다 다시 꺾인 종목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소외주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KH바텍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이때 무수히 말씀드렸죠. 여기 8,000원. 이 폴더블 폰 뭐 힌지 부분 문제가 있는 게 힌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디자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KH바텍한테 얘기를 해서 생산하게 되면은 해결이 됐다. 그럼 KH바텍 제품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KH바텍이 힌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삼성에서 폴더블에. 그러면은 여기 이탈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절호의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8,000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2만원대로 오잖아요. 8,000원이면은 뭐 3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70%였던 분들도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외주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교체하셔야 됩니다라고 작년에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8, 9월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재작년 11월에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작년 8월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그 시기가 조금 올해는 좀 앞당겨져서 지금 뭐 3월 정도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내 종목이 뭐 최근 반등 나온 거 보면 알잖아요. 내 종목이 중소형주인데 반등이 50%도 안 나왔었다, 최근 구간에서. 그러면은 소외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적어도 50% 이상은 올라왔어야죠, 이 상승 구간에서.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0% 이상 올라왔는데 그 정도에 준하는 정도는 돼야죠. 5, 60%는 올라왔어야죠. 그게 아니면은
대형주보다 못 올라온 중소형주라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대형주를 들고 가고 말지. 대형주만도 못한데 상승률이.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8, 9월에 저점 찍은 다음에 내 종목이 최소 50에서 60% 상승했느냐 이거 확인해 보시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교체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팁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네요. 다들 이제 힘든 장이다 보니까 뭐 공유를 조금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종목 교체할 때 어느 종목을 뭐 매매할 거냐 혹은 어디서 매도할 거냐 그 부분은 저희 쪽에 뭐 문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2번 하는 것 같은데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이번 시장 잘 이겨내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 2개월 뒤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이런 좋은 언제 그랬었지? 과거에 그랬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아유 그때는 철렁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도 지금 시장 좀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